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 가격에 꼭 사시고 10만 원까지 버티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추세 우상향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떻게 1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려드리니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만 1,4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5만 명 이벤트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시장 전망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료집이에요. 직접 만든 거고요. 보시면은 전기차 시장 전망부터 시작해서 뭐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저희가 직접 정리해서 나눠드리는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근데 이거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에 이 구독과 그다음에 영상 시청까지 하시면은 기법 강의도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10만 원까지 끌고 갈까 또는 어디에 사면 10만 원까지 올라갈까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뭐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제부터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못 올라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가 나토 회의가 진행이 됐다는 부분들 그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가 다시 어떻게 진행이 될까? 두 번째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이 지표 발표가 뭐 긍정적으로 나올 것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2022년 7월에 있는 FOMC와 그다음에 국내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반등이 나왔지만 과연 앞으로도 추세 우상향인가 아니면은 그냥 단기 반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요. 정확히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6월 처음으로 삼성전자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에코프로 비하면 던졌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직전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의 큰 반등으로 투자 심리가 뭐 개선된 거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6월이 처음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정규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약 2,577억 원의 주식을 매수를 했고 국내 주식을 6거래일 만에 순매수한 데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더욱더 강하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심해봐야 자이언트 스텝 그대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에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3,257억 원을 사고 2,478억 원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규모는 약 779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6월 들어서 처음으로 삼성전자 순매수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거래일 만에 매수가 됐고 한 달이 20거래일로 따지고 보면은 정말 한 달의 마지막 때쯤 해가지고 순매수가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얼마나 이제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뜻깊은 건 뭐냐면은 바로 삼성전자를 6월 한 달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와줬다라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 순매수가 들어왔냐? 삼성전자 순매수가 들어온 게 사실상 뭐 대단한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과대 낙폭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 일단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5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 거의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급락이죠. 이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 또는 그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가격대가 이 코로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준. 그렇다는 건 뭔 소리냐면 정말 많이 빠졌고 오히려 이 버블이 나왔던 상승을 다 내뱉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많이 빠졌다고 아니죠. 외국 시장,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영향이 있었는데 해외 시장이 이번 2분기 특히 이번 6월에 강력한 좀 하락세라든가 급락세가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GDP 성장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분기는 대부분 증시가 밀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안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길게 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어, 중간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탈하는 시기가 바로 마이너스인 GDP가 시기고 그 위에 있는 시기가 GDP가 어쨌든 플러스로 버티는 시기예요. 근데 보시면 이탈하는 시기로 봤을 때는 대부분 2000년도 초반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죠. 그리고 2007년, 8년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GDP가 마이너스로 빠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2015년도 뭐 오는 길에 한번 이제 2011년도에 급락 한번 나와주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버티다가 2020년도 코로나19 오면서 또 GDP가 마이너스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급격한 급반등이 나와줬다가 GDP 성장률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빠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2022년도 이제 이 현재 상반기 마이너스 1.5% 보이시죠?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라는 거죠, 상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발표가 사실상 지금 이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는 거죠. 왜 지금까지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올 때마다 증시가 밀렸으니 이번에도 마이너스이기에 오히려 1% 빠지고 2% 빠지고 10% 빠지고 15%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경제 덮은 침체 먹구름 2분기 성장률도 0%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발표도 퍼센티지가 플러스도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를 회복한 0%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8%를 상회하는 고물가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월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실시간으로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전망을 집계하는 GDP 나우 추적기는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0%로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달 1일 1.3%, 8일 0.9%였는데 더 낮아진 거죠. 그래서 1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1.5% 기록을 했기 때문에 2분기도 마이너스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재 일단은 0%까지 빠졌다라는 거죠. 왜 빠졌다 얘기하냐? 1일에는 1.3%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월 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분기 말이 다가올수록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GDP에서 70%가량을 차지하는 소비도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19일 4.8%를 나타냈던 이 애틀란트 연은의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3.4%, 2.6%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이 들어가지고 돈을 안 쓰고 있느냐 또는 힘이 안 들어 돈을 쓰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지표죠. 그래서 PC가 이번 주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드리워진 암호는 제조업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대정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3.3%, 2.6에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지표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뛰면서 이 영향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를 피할 수 없거나 이미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전망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몇 분기 동안 GDP 성장률이 0% 수준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거의 확 실시되고 있다. 얘기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뭐 사실상 경기가 침체가 됐다 뭐 이런 말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GDP 성장률이 앞으로 마이너스일 것이다. 개인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5%가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2분기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건 아예 상반기가 마이너스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상반기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밀릴 가능성이 높은 시기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이 겹치면서 같이 좀 급락세가 나와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가 밀린 이유는 시장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오너 리스크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지금 이 취업 제한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나와주면서 같이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상당히 과대낙폭 구간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어요. 근데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가 오를 만한 이유는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넘치고 넘칩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3나노 양산입니다. 이게 뭐냐 한다면은 삼성 세계 최초 3나노 양산 임박 파운드리 판재 뒤집을까? 라는 부분이고 이 3나노 양산이 뭐냐 한다면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반도체라는 거는 작아질수록 더 비싸지고요. 근데 이 A라는 그러니까 10이라는 기술을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 넣었을 때 똑같이 10이라는 기술이 크기가 작아질수록 같은 기술의 양이 크기가 작아질수록 비싼 거고 그만큼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100이 들어가. 그럼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노 양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노라는 크기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10나노 공정, 아니면 7나노 5나노 공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나노에서 7나노로, 7나노에서 5나노로, 5나노에서 다시 3나노로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공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 세계 최초 3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공정 양산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차세대 공정 기술인 GAA도 선제 도입을 하고요. 첨단 산업의 성장 뒷받침을 하기 위한 고효율, 저전력, 초소형, 초미세 공정칩 기술 분야에서 신기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데도 안에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도 전기를 덜 먹고 근데도 작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기술을 우리 반도체 기술을 이제 10나노, 7나노, 5나노에서 3나노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인 TSMC보다도 한 발 앞서서 공정 양산에 들어가서 아마 우선권을 좀 쥐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주 3나노 공정이 적용된 최첨단 반도체 웨이퍼의 대량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나노는 반도체 공정을 통해 만드는 전기 회로의 최소 선폭을 뜻하고요. 과거에 이제 이 나노스에서 유래한 말로 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 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고요. 전기 회로를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할수록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작고 더 세밀하고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3나노 고지에서 먼저 오른 것은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얘네가 제일 먼저 갔다라는 거는 그 어떤 데보다도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고 어떤 데보다도 작고 전기가 더 들어가고 그 작은 데에 기술력이 더 많은 그러한 이 반도체 공정을 삼성전자가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을 도입한 회사는 현재 TSMC와 삼성전자 둘뿐인데 그 양산을 삼성전자가 먼저 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TSMC가 매번 우위였죠. 왜냐면은 일단은 이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마? TSMC가 62.8%, 한국이 37.2%. 그러니까 이 차이 자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겨내 보겠다. 이번에 한번 승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AA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도입하는 기술이고요. 초미세 공정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지는 전력 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삼성전자의 좀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GAA에 투자를 했고요. 작아질수록 반도체 내 전류 흐름을 위해 스위치를 켜고 끄는 트랜지스터도 함께 작아지고 있는데 그 결과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GAA 기술을 통해서 이 전류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다라고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TSMC 우리가 씹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게 뭐 무조건 좋은 일만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TSMC 모두 지난해 올 초까지 주력 고객사 반도체 생산에 연달아 좀 차질을 빚었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원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당연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업체들도 대응이 어려워진 상태고, 그다음에 수요 같은 경우에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뭐 리스크도 있지만 결국엔 기술력으로 좀 앞서 나가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뭐다? 3나노 양산을 TSMC보다 먼저 시작을 이번 주에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은 미국의 이 텍사스 파운드 이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착공식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뭔가 이 착공식 특히 초대형 공장이라든가 착공식을 진행할 때는 뭔가를 좀 핵심적인 발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일러시 착공식에 대해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착공식 언제 열리나? 올해 상반기 착공 목표로 했던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건설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착공 일정을 올해 하반기로 연기했고 일단 조율 자체가 아직 뭐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총 21조 원이 투입되고요.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150만 평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PC, 5G, AI 등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품이 생산이 되고요. 지금 이제 공장 땅을 어떻게 보면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도로와 주차장 포장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텍사스 공장보다도 약 4배가 넓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일러 공장은 부지 평탄화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 지하 시설과 건물 기초 공사는 약 6월에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착공식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진짜 부지 사진이고요. 이 부지를 이렇게 싹싹싹 갈아가지고 이제 공장을 좀 지을 수 있게끔 기초 작업을 해놓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올해 상반기 공장 착공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으나 아직은 지금 착공식을 이 상반기 내에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결론 냈고요. 그래서 이 부회장이 해외 출장 가려면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유럽 출장까지 오랫동안 다녀온 탓에 미국에 바로 또 오르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판도 있고 해서 일단은 착공식이 아마 하반기에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제일 중요한 건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이나 일단은 하반기로 좀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삼성전자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미국의 이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착공식이 진행이 되는 건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 이재용 부회장의 이 취업 제한으로 인해서 법무부의 승인을 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데 미국을 근데 이번에 유럽에 좀 장기 출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또 나갈래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공판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사면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사면이 발언이 나온 상태에서 아마 이 출장을 가고 착공식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좀 핵심적인 걸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전장의 직접적인 이번에 이 사업 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이 지금까지는 좀 간접적으로 이 전장 부품에 좀 진출했다면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장 사업 속도 내는 삼성입니다. LED에서 MLCC까지 좀 노려보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이 고품질 차량 부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맏형인 삼성 반도체 부분 LED 사업팀이 차량용 LED 기술을 국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삼성전기도 MLCC 기술을 뽐내는 전시회를 여는 등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뽐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DS 부분 LED 사업팀이 만든 차량용 픽셀 LED가 국제 광융합 오토 엑스포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이번 수상에서 LED 기술 리더십을 재확인했고
이 LED가 전 세계 수준이고 이젠 전장 부품으로서 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장용 LED 사업을 직접 챙기는 것은 기술 효율을 높이고 사업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는 전기차로 가면서 배터리, 거기에 들어 MLCC 부품 모든 것들을 삼성이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도체 기술을 통해 발광 면적을 줄이고 설계를 단순화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기판 패턴화 그리고 노광, 반도체 LED의 공정 과정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정을 하면서 LED도 낸다 한다면은 시너지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ED 칩 하나당 개별 구동되는 발광 소자 최소 단위인 세그먼트를 하나의 LED 칩에 모으는 원리를 구현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 LED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들면서 생길 수 있는 뭐 기술적인 뭐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도체를 만드니까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는 물론 이미지 센서, 카메라죠. 시스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한 포석을 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이미지 센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 빛을 전자적 신호로 바꿔주는 이 센서조차도 이번에 뭐 2억만 화소로 만들겠다 얘기를 했고요.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030에는 전 세계를 막 독점하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LED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걸 얘기하자 한다면은 결국에는 차량용 쪽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삼성전자 쪽 바꾸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ED가 아닌 전장용 LED 부문에서는 아직 추격자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혁신이라든가 성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MLCC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전기 자율차 시대를 맞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이번에 사실상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게 뭐 5배 이상 많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후 3년 만에 2022 MLCC 테크데이를 열고 완성차 부품사 고객 100여 명에게 자사 전장용 MLCC 기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장 MLCC는 우수한 고용량 고전압 고신뢰성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기 자율차 수요가 늘면서 MLCC가 주목받고 있고요. 당연히 MLCC 많이 들어간다. 스마트폰 한 대에 900개에서 1000개,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3000개에서 5000개, 전기차에는 몇 개? 10,000개 이상. 그러니까 많게는 3배, 4배 이상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LCC라든가 LED라든가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지금 전장으로서 직접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삼성전자의 LED 사업 부분, 이미지 센서 부분, 시스템 반도체 부분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MLCC로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면 이제 슬슬 무슨 얘기 나오냐면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장기 투자 위한 저점 매수 가능 가격대 진입이다라는 얘기들이 슬슬 증권사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위한 저점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에 진입했다라고 얘기 나와줬고요. 영업이익은 14억 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주가는 서버 빌드업 둔화 소식을 계기로 예상보다 부진할 2분기 업황 전망을 이미 반영해 왔다라는 거고 내년 반도체 수요 증가율을 전망하기 어려우나 내년 반도체 업황은 공급상 제약에 따라 현재 시장의 우려보다는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는 거고 내년 업계 D램 생산 증가율은 고비용 13나노 미만 공정 전환의 어려움과 신규 카파 증설 지연에 따라 10%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재고 판매까지 감안하면 출하 증가율은 10%대 중반 이하 수준에 불과할 것.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사실상 DDR5 D램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동사의 역사적 최저 배수인 0.94배. 0.94배면은 아시겠지만 목숨 걸고 사야 돼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0.94배가 왔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PBR이 0.94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1보다 낮을 때는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적정 가치가 1인 거고. 그럼 1보다 내려왔다면 당연히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0.94배가 내려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거의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가격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증권사에서는 얘기하는 건 괜찮다. 살만한 가격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증권사 리포트를
믿을만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살만하다 또는 매수 괜찮다, 뭐 전망 좋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의심을 좀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실적 얘기가 방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만전자 실적 고공행진, 반도체 슈퍼호황 수준, 영업이익 하면서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2년 1분기, 2분기.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본다고 했을 때 분기마다 매출이 늘고 있긴 합니다만 2분기 매출을 봤을 때 매출이 최고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2021년도 3분기 15조 8,175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이번 2분기 2022년 2분기에 14조 8,669억으로 나올 가능성이 투다라는 거죠. 이게 1위고 이게 2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선방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세트 사업 부진이 불가피한 가운데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선방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중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요.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경제 불안에 따라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적 기록 경신은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부진해서 요 정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77조 3,539억 원, 영업이익은 14조 8,669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 수준의 실적 거둔다면 역대 2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달성하게 되고 영업이익도 거의 3년 내에 2등 정도의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은 반도체가 주도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D램이 좀 셌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도 그냥 D램이 아니라 서버용 DR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용 D램은 삼성전자 D램 총 매출 가운데 40% 안팎을 책임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D램, 서버용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액도 좀 크게 개선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적이 좋게 나오는구나. 그럼 더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방금 실적이 뭐다? 역대 2분기 최대 매출, 역대 2분기 최대 매출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 내에 영업이익 몇 등? 2등입니다. 대단한 매출이에요. 근데 실적 발표가 언제 진행된다고 했죠?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삼성, LG 다음 주 잠정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악조건속 선박 유력이고요. LG전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음 주에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다음 달 7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다음 주 한 목요일쯤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예상된다는 거고 당연히 악조건 속에서도 2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보통 주가는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반영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실적이 나왔을 때 어닝 쇼크가 뭐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은 예상한 수준에서 만약에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오히려 내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다? 일단 7월 7일은 넘으셔야 돼요. 굳이 지금 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실적 발표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이 저점을 어떻게 잡아주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된다라 말씀드리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테일럿이 이 공장 착공식 갈라면 뭐 갈라 했어요? 사면이 돼야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면이 되고 나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7월에서 8월입니다. 7월에서 8월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반도체 전장 분야 의미 있는 M&A,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비고객사 확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환율 안정.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정도야 할 수 있고 하겠지만 다 떠나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삼성전자가 휴전시킬 수 없잖아요. 환율 안정시킬 수 없잖아요. M&A 발표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결정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테일러시 착공식 하면서 M&A 발표하고 M&A 발표하면서 반도체 점유율이라든가 투자 늘려가고 하면 이보다 해피한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지어드리겠습니다. 뭐다? 일단은 7월 7일 실적 발표 그냥 적당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7일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7월 7일 발표 나고 저점 찍는 거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7월에서 8월 사면 나오는 거 보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목표가는 얼마? 10만 원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 이유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오너리스크가 제일 컸습니다. 오너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증시 대비해서 많게는 10배에서 20배도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지 않더라도 또는 조금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주가는 한 60%에서 한 최소 50%는 상승이 나오더라.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랬습니다. 매번 과거 고 이건희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번 뭐 삼성물산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해소가 되고 나서 60% 50%씩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50%또 60%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대략 얼마입니까? 못해도 개인적으로는 한 9만 원, 8만 원까지 간다는 거고 거기에 성장성까지 대비한다면 10만 원 가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닐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항상 역사적으로 매번 그래 왔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매번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통계학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삼성전자는 뭐다? 이번 일단 7월 7일 넘기고 그 다음에 7월 7일 이후에 저점 찍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사면 얘기 나오는 거 보고 테일러시 발표, M&A 발표 이어가는 거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뭐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다 했는데요. 네,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아까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뭐 지금 삼성전자도 집중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 뭐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 접속을 하시고 나면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라고 한다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띄워집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니 아까 전 5만 명 구독자 이벤트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제 5만 명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5만 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이벤트로 나눠드립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고요. 마르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 누르시면 돼요. 구독이 정말 아시겠죠? 돈 안 들잖아요. 그냥 구독만 하시면 돼요.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어플 안에 이 글 밑에 이렇게 하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안에 이 글 안에 이 하트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 구독하시고 하트를 눌렀다. 100% 무료로 진행 가능하니까 그분들만 자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전기차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이고요. 제가 직접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직접 정리해서 나눠드린 자료집이니까 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만 진행을 하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당일 이어 추천주는 이제 매일매일 24일, 27일, 23일, 20일, 28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니까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극비 분석, 국비 자료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주가 있는데 왜 무상증자 이슈가 됐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는 이런 이슈들,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걸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구독자 이벤트도 다 참여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라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